효율성. 효율성은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 즉 더 많이 알고 더 잘 말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토록 재미있고 중요한 역사라는 과목의 효율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역사 공부를 하는 방법, 역사 공부를 잘하는 기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미있고 기억에 오래 남고 성적도 잘 받는 역사 공부법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로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 몸으로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머리로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으로 공부하여 전체적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외운 것을 시대의 흐름으로 다시 재배열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역사는 인물 혹은 사건을 공부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역사는 사건의 나열이며 그 사건의 대상인물, 주변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 과정, 결과, 그리고 이후 영향으로 분석하여 공부하면 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를 보고 역사의 세부사항, 인물,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녀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단,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실제 역사와 비교하시기를 권합니다. 셋째, 역사 문제는 비교, 대조의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즉, 각 시대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카테고리로 틀린 것,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하거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공부하고 그 카테고리별로 비교, 대조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의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보거나 심화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는 승리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문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진짜 사실, 팩트를 유추하고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을 난중일기와 징비록으로 나누어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를 머리로 학습했다면 이제는 몸으로 경험하는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역사는 체험, 경험해야 됩니다. 박물관, 유적지를 가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공부해야 되고 정보 탐색을 해야 되고 직접 가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록하고 만들고 그림으로 그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발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가장 좋은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역사는 역할극으로 공부하면 더욱 재미있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 환경, 상황들을 알고 역할극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길 권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역할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역사는 토론, 토의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이벌, 대립인물, 사건에 대한 반대 입장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덧 이병헌에 맞선 정도전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역사는 한국사 능력 시험을 꾸준히 도전하여 작은 성취를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급수는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재미난 이야기로 문제를 풀어가며 한 단계씩 성장하는 성공의 습관을 만들어 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 머리로, 몸으로를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방법 4가지, 몸으로 공부하는 방법 4가지, 이렇게 총 8가지로 재미있고
올바른 역사 공부를 하기를 권합니다. 머리로, 몸으로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는 교육투비였습니다.